자, 그러면 지금부터 앞에서 주제 발표하신 세 개의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앞에 세 개의 주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토론하는 방식이고, 혹시 우리가 토론을 하다가 객석에 계신 분들도 오픈 디스커션 방식으로 혹시 중요한 의견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한번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띤 상호 토론은 박양호 중앙대 교수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마이크를 박양호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성각 교수님 감사합니다. 많이들 피곤하시죠?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종합토론 사회를 맡은 중앙대학교 박양호입니다. 자, 우리 전라도 천년 관광 활성화를 위한 2018 호남권 국제 관광 컨퍼런스 세 번째 마지막 종합토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대 앞에는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셨던 분들 계십니다. 우리 전주대학교 홍성덕 교수님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그 다음에 전남도립대학교 박창규 교수님. 오늘 이제 종합토론 주인공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신 분들 모시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여기 요인물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천향대학교 현 교수님이시면서 한국관광학회 수석부회장, 내년 3월부터 한국관광학회 회장이 되시겠습니다. 우리 정병웅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동신대학교 교수님이시면서 전라남도 축제심의위원, 또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축제현장평가위원을 맡으셨던 김희순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부총장이시고, 또 우리 사진관광학회 회장님으로 계신 윤병국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주대학교 연구교수님이시고 전북 전통문화연구소 소장을 맡으신 우리 김경미 소장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진행 순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소개한 순서대로 우리 토론자분들께서 토론을 해주시되 요인물의 내용들이 다 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엑기스로 요약을 하셔서 한 5분 정도 토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주제 발표해 주셨던 분들이 혹시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또 발언하실 그런 시간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봐서 객석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도 꼭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잘 정리를 하셨다가 나중에 혹시 발언할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건의사항도 좋고 의견도 주셔도 좋고 질문을 주셔도 이렇게 좋겠습니다. 너무 많으시면 별 수 없이 제가 몇 분만 이렇게 골라서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서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우 교수님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정병우입니다. 영광에서 산자수리한 영광에서 또 이렇게 발표회를 갖고 토론을 하게 돼서 참으로 영광입니다. 제가 약간 기억해서 몇 년 전에 어디 인사할 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이렇게 인사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때 그게 로고가 되고 막 회자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영광은 전에 축제 평가로 그냥 와서 지나가기만 한번 했어요. 와서 잠시 몸을 하루 동안 그랬는데 오늘 다시 한번 오게 되고 해서
또 이 길을 오다 보니까 참 수려하네요. 야, 이 가을날 정취가 느껴지는 그런 고장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특히 또 아주 세련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 많이 계셔서 웬일인고 물어드리면 이제 우리 문화유산 해설사분들이 많이 오셨다고 그러는데요. 아까 뭐 박 교수님 얘기 계셨지만 문화의 천병에서 와서 문화유산 해설사님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국토를 해석하고 제대로 소개하고 의미 있게 전달하는데 여러분 역할이 크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더욱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뭐 크게 좀 거시적으로 오늘 전라도 천년 오늘 이게 보니까 이게 쓰는 데 보니 천년을 품다 글자체도 보니까 천년을 야무지게 품은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새천년을 날다 하는 좀 아주 길게야만 날려고 하는 새천년 하면 또 한번 길게 날아보자는 뜻으로 서체가 느껴지네요. 아마 우리 오늘 저 나름대로 또 많이 느껴지네요. 우리 박양우 우리 전 차관님이 기조연설에서도 전라도 호남인의 어떤 한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 보고요. 이렇구나. 저는 제가 액센트에서 여러분 느껴지시죠, 그죠? 저는 경상도 제 고향이 경주입니다. 경주. 사실 자랄 때는 제가 이게 전라도 잘 몰랐는데 서울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서울에 와서 그때 뭐 이런 여러 역사적 경력 속에서 저도 같이 느끼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아우르고 살아야 되는데, 그죠? 우리 늘 그런 점에서 또 지금은 제가 고향에 가는 것보다 한 5곡절, 10곡절을 제가 지금 호남에 전라도에 더 많이 오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 박창기 교수님 비롯해서 여러분의 연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문광부 무슨 심사를 평가를 하게 되면 상피자에서 제가 지금 학교는 충청도에 있어요. 그래서 고향은 경상도에 자연스럽게 이쪽에 오다 보니까 정말 제가 오게 되다 보면 제가 이 자리에 뿐 아니라 공무원 관계자들도 많은데 정말 따뜻해요. 더 친절하시고 정성을 다하시려 그런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영화 택시에서 느꼈던 누굽니까? 그 택시 그 친구의 왜 누구였죠? 태양고 말고 택시에 외진이 그 정을 내가 느끼는 나 참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나도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몇 분은 그러네요. 한번 관성이 넘어간 거 구부러진 것을 이렇게 바로 세우려면 이쪽으로 잡아 당겨야 다시 이렇게 바로 서기 때문에 그래서 전라도를 더 풍요롭게 풍요의 땅 더 잘 살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그래야 바로 잡아질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일본의 컴플렉스가 많잖아요, 그죠? 우리 일본에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궁극적으로 지금 당장에만 보면 일본하고 잘 살아가면 정말 시너지 효과가 낼 수 있거든요. 일본에 배울 점 많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작년에 내국인 1,400만 외국인 들어왔어요. 일본은 2,700만, 800만 들어왔어요. 내년에 일본은 4천만 외래 관광객 들어온다고 해요. 세계 GDP 3위 국가고 한 40년간 선진국을 했고 이거 잘 해야 되는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한을 풀려면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돼요. 지금 사실 오랜 잉글랜드와 아일랜드가 잉글랜드의 그런 영국의 그런 컴플렉스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군파 오랫동안 적군파가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테러리스트였거든요. 그게 아일랜드가 지금 일본보다 영국보다 더 잘 살아요. GDP가 더 높아요. 그런데 전체 국부에는 인구가 적고 국토가 작으니까 그렇게 쉽게 앞서지 못하지만 1인당 GDP는 앞서니까 우리가
한국이 일본에 앞서려면 사실 일본은 우리보다 국토 땅덩이도 크고 인구도 훨씬 많고 1억 2천, 우리는 5천. 남북 그런 점에서 통일도 돼야 돼. 우리 7천, 8천 돼. 자, 그렇지만 우리가 1인당 GDP에도 앞서야 그 우리가 일본에 대한 극복이 되겠다. 그때야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관광 협력이 제대로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호남이 더욱 잘 살아야 돼. 이 잘 사는 길은 잘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그걸 잘 살고 잘 살아서 이 남도가 사실은요, 그 거시적으로 보면 국토남단이 앞으로 잘 살아야, 그리고 잘 살 수 있는 길에 그 관광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토론문에 어설프게 써놨어요. 전라도 관광 활성화의 당위성 21세기 관광. 그래서 양무 호남이면 시무국 가라. 저도 한번 써봤습니다. 저는 뭐 어설프게 이순신 연구소장도 지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 한산도에 기지를 전진 배치하면서 그래도 지금 호남의 도로를 막아놔요. 호남이 있어야 그래도 곡창지대 살려놔야 막아놔야 잘 보존해야 호남이 있어야 이 국가가 존립한다는 뜻인데 앞으로 이 곡창의 시대뿐만 아니라 관광의 시대에 관광으로서 또 한번 한반도를 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사실은 영호남의 격차도 문제지만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는 수도권 집중입니다. 그 사실은 그 앞으로 남북이 통일이 된다 해도 그 해서 시베리아에서 중국에서 넘어오더라도 서울에 막혀서 남부로 못 내려올 지경입니다. 지금 국토가 서울에 막혀서 동맥경화될 지경입니다. 지금 사실은 그 한반도의 중국의 동아시아의 관광에는 중국이 장난질을 많이 치고 있죠. 중국이 맞습니다. 그죠? 시작하자마자 끝내라니까. 네. 이게 중국이 깡패 같은 나라가, 중국이 건전한 나라가 더 평화로워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막으면 관광도 망조하고 이래 되는. 그래서 일본 관광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중국 영향이 크긴 합니다. 어쨌든 85%가 우리 국제 관광이 서울에 와 있어요. 그 밑에 수원에도 내려오기 힘들어요. 차가 막혀서. 용인 민속촌에도 왔다 갔다 힘들어요. 그래서 명동에 뱅뱅 돌고 인사동 돌다 가야 되는 그 지경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10%, 부산은 5%. 이런 점에서 관광에서는 사실은 뭐 부산을 논하고 이게 아니에요. 자, 어쨌든 호남 관광이 활성화돼야 한국도 살아요.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 1층에 없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요즘 그런 트렌드도 없어지지만 화장실도 없다고 시계도 없다고 하네요, 그죠? 그와 더불어서 백화점에 항상 식당이나 각종 놀이시설은 제일 위에 올려놓는다, 그죠? 분수 효과라 해서 그걸 올려서 밥 먹이 놓으면 쭉 내려오듯이 쇼핑도 하고. 우리 국토는 이제 그 남북이 자 좋았어. 이제 핵 비핵되고 비무장되고 뚫리고 하면요. 시베리아, 유럽에서 시베리아 열차 오면 시베리아 종착역이 이제는 목표가 되고 부산이 되고. 그래서 이게 남단을, 그리고 대륙에서 오면 이 남해 다도의 섬, 바다 이게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던 지금이 수도권 집중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나마 서울에서 먼 게 그래도 제대로의 지역 특성을 보존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지역에 우리 남도 이거 잘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키면 관광의 시대에 서양의 사회학자들은 많은 사회학자들 이제는 모든 것이 관광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활 속에. 오히려 우리 관광을 전공하는 관광은 분명한데 관광학자의 역할이 뭘까 애매할 정도로 생활 속 생활이 관광이고 이때는 한 달 살아보기, 2달 살아보기 이 생활에서 관광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모든 게 관광 그 속에 엔터테인먼트와 레크레이션과 관광과 여가와 축제와 같이 일어나는 이제는
어쨌든 그 소득은 경제는 부침을 거듭하면서 미세한 발전하죠. 관광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밥 먹고 사는 것은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근데 이 관광에서 소비되고 지출되고 하는 것을 경제로 돌리도록 해야 되는데 이 그런 점에서 이 남도의 문화, 남도의 지리 이것이 관광에는 아주 아마 관광 시대에 잘 엮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기타 적은 것은 뭐 여러분 참조하십시오. 뭐 어디 다 있고 아까 발제에서 다 말씀하셨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남도의 관광을 살려서 한국도 살리자 이런 주장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병훈 교수님 토론 전체를 위해서 인트로덕션을 잘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은 요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관광 인프라 문제, 그 다음에 복합 관광 상품 개발하는 문제, 산악형 회원 컨벤션사를 육성하는 문제 등등은 토론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에 김일승 교수님 마이크 받아주시죠. 네, 동신대학교 김혜승입니다. 제 토론 내용은 9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어차피 오늘 자리가 이제 2018년 전라도 방문회를 어느 정도 평가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나눌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잘 해왔지만은 또 앞에서 발제자들도 좋은 이야기 하시지만은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좀 더 관심 가지고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는 4가지 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광역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일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방문회라는 그런 어떤 사업은 같이 했지만은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같이 한다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각 시도에서 출자한 문화재단이나 관광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단들끼리 사업을 연계해가지고 이 전라도 정도 천년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최했으면 좋겠다. 그걸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저는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세상에 우연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 회의 이 시간에 여기에서 열렸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는 다 이게 어떤 뜻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많은 자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원이 사람에 따라서는 무가치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소중한 가치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장소가 아시겠지만은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주변에 원불교 성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원불교를 우리는 종교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은 우리가 이 원불교를 종교로 보기 전에 우리 어떤 이 지역에서 특히나 호남 지역에서 그 민초들이 살아왔던 어떤 삶의 어떤 역사 이런 관점에서 저는 봤으면 어떨까. 지금 여기 보면은 원불교 4대 성지가 전부 영광, 또 변산, 또 익산, 진안 이런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성지가 사실은 전혀 저희들이 제대로 종교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이해가 되고 있지 않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 호남을 연구하는데 또 전라도를 연구하는데 원불교를 좀 더 깊이 연구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참고로 저는 원불교 신자는 아닙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지금 전라도 쪽의 관광이 전부 지금 전주, 여수 이쪽 전라도선으로 이렇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영광이라든지 또 고창, 부안 이쪽은 관광지에서 상당히 소외된 지역이죠. 그래서 아까 해남도 아까 자랑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 관광객 숫자에서 보면 굉장히 낮은 뒤쳐져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국도 77호선이 이쪽에 이제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지금 2016년도인가요? 용광도교가 건설됐고 또 지금 칠산도교가 곧 개통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쪽 지역에 즉 군산에서부터 부산, 고창, 영광, 한평, 무안 또 이쪽에 서남해안권 이쪽이 이제 새로운 관광지로 부상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전북 또 광주 전남이 이런 77호선을 중심으로 한 관광지를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판소리를 제가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저는 음악은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뭉쳐주는 굉장히 큰 작용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남 사람의 한과 또 그런 아픔 그리고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음악을 저희들이 개발하고 또 같이 노력하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방법들이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될 그런 방향이 아닐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혜선 교수님 감사합니다. 3개 시도가 연계해서 좋겠다고 하는 그 다음에 아직 발굴되지 아니한 우리 전라도 지역의 관광 자원들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문제들, 또 서해안에 관한 문제, 또 판소리에 관한 문제도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좀 귀중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유럽이나 라틴 아메리카 가면 자기들만의 놀이와 춤을 얘기를 하잖아요. 비싼 돈 주고 우리가 가서 보고 그러는데 사실 그 전라도의 판소리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귀중하다. 그러니까 원형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걸 또 어떻게 현대화시켜서 관광객을 끌어들일 것인가 함께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무대는 우리 윤병국 교수님 마이크 잡아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경희사회대학교 윤병국 교수입니다. 전라도 관광을 얘기할 때는 전라도 사람이 얘기를 해야지 그 진정한 의미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촬영을 맡으신 우리 저희 학회에서는 회장님이라고 말씀드리는데 회장님께서는 여기서 살았고 또 물론 공부는 이제 인천에서 하셨고 또 공직을 여러 군데서 하셨지만 그래야지만 이 전라도를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정경 교수께서 좋은 얘기 많이 했는데요. 전라도뿐이 아니기 때문에요. 많이 와닿지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좋은 얘기 많이 했는데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서정적인 우리 이성각 교수님께서 서정적인 우리 좌장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데 조용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니 말씀을 잘했는데 전라도적인 느낌이 안 왔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정명 교수가 친해서 이런 얘기합니다. 아주 친합니다. 저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주 막역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서로 이렇게 링 한번 마련해 드리죠. 글로브도 좀 가져가 주시고. 저하고는 한 20년 지기 친구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 말씀. 지역이 다르다고. 제가 선배가 됩니다. 형입니다. 제가 2년 형인데 그래 그죠. 지역에 오면 그래서 멀리 떨어 앉잖아. 아니요. 참고로 말씀은 전부 다 제 아우들이니까 좀 이따 화장실 뒤로 제가 부르겠습니다. 따로 만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여기서 고등학교 나왔고요. 대학을 이제 경희대로 갔으면서 제 첫 직장이 광주 보건대였습니다. 8년 동안 관광 영어 통역과에서 있었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제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서울에서 제 친구들이라든가 아는 분들이 내려오면요. 그 당시는 광주역이었습니다. 지금 광주 송정역인데 광주역에 내려서 어디로 가냐면요. 담양으로 갑니다. 모시고. 광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담양으로 모시고 가고요. 조금 더 먼다면 영암이나 해남으로 갑니다. 죄송하지만 광주는 그냥 거쳐가는 역이지 그냥 광주에서 뭐 식사 한 끼 정도는 하죠. 이게 광주, 전남, 저는 전북은 잘 모르니까요. 관광의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제 아시아문화연당이라는 아주 걸출한 그런 또는 광주 비엔날레라는 그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많이 옵니다. 근데 광주 비엔날레는 특정 시점에만 옵니다. 관광은요. 토요일, 일요일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일주일 내내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히 월화수목 이때 비수기 때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중간에는 당연히 되죠. 이렇게 되려면요. 지금 말했다시피 제가 드린 말씀 두 가지입니다. 광주, 전남, 전북은 잘 모르니까요. 문화관광 발전을 위한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5년, 10년. 이 마스터 플랜에 근거해서 로드맵이 있어야 됩니다. 올해는 뭘 하고 내년에 뭘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고 그런 데 있습니까? 있겠죠.
따로따로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따로따로 있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통합할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걸 광주시청이라든가 이러면 전남, 전라남 도청에서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할 일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즉 전남개발공사 있습니다. 광주문화재단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들의 역할을 다했지 광주 진짜 문화관광으로 해야 될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익산에 완주에 있는 지방인력연수원 옛날에 지금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인데 거기에 제가 문화관광 강의를 하는데도요. 문화관광 전문 공무원이 없습니다. 직종이 없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따로 배워서 하는데 그리고 문화관광 부서는 한직입니다. 주말에 나와서 일하고 저녁까지 일해야 되기 때문에 한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이 광주 전남 문화관광이 되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 누가 합니까? 죄송하지만 지역에 있는 여러분들이 합니다. 관에서는 미안하지만 한다고 하는데 특정 날에만 축제 때나 뭐 이런 데만 하고 평상시는 안 한다라는 거죠. 관광은요 옛날에는 놀 때만 놀았는데 이제 1년 내내 12달입니다. 주 5일째가 되면서 관광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목요일 저녁부터 떠납니다. 금요일 날 쉬고요. 목, 금, 토, 일요일 날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모레일 날 돌아옵니다. 4박 5일 갑니다. 국내가 됐든 국외가 됐든. 자, 이게 지금 현실에 대한 걸 말씀드리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전략. 첫 번째, 광주 전남을 관광을 컨트롤할 컨트롤 타워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제가 우리 과장님이나 부장님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내년쯤에 해서 이제 광주 관광공사 내지는 아마도 뭐 그런 관광 관련 기관이 근데 광주 전남이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또 따로 한답니다. 뭐 광주 관광공사 그다음에 전남 관광공사 따로 한다. 물론 서울도 서울 따로 있고 경기 따로 있기는 합니다. 인천도 물론 따로 있고요. 자 그런 기관에서 이제 이런 말씀드린 마스터 플랜이라든가 로드맵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의 전략이 저희 쪽에 전략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관광객이 와서 여러 군데 퍼지게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천공항이 하고 있는 전략이 뭐냐면 허브 앤 스파이크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동차 축입니다. 자동차가 가운데 축이 있고 이렇게 화살이 해서 이 자동차가 그 바퀴가 무너지지 않고 가는 것처럼 인천공항에 전 세계 비행기가 오고 장거리도 들어오고 단거리는 국내나 저가항공에서 이렇게 나누는 것.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동남아를 가게끔 하는 즉 광주에 또는 전라북도 전주에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서도 느끼면서 다른 지역에 퍼져나가게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의 두 번째가 뭐냐면 지금 오늘 발표한 내용이 이걸로 하나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합성어입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하고 로컬라이제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화와 세계화인데 그건 이제 번역을 해서 세방화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잘못 이해가 돼서 말씀드렸는데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근데 그 한국적인 여기까지가 아니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요. 가장 한국적인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이어야 된다는 거죠. 한국적이라 해서 한국 거 느끼러 와서 외국 사람들한테 냄새나는 청국장 먹고 된장찌개 처음에는 못 먹습니다. 그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하고 맞물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남북관광, 한반도 관광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제까지는 우리가 휴전선 너머는 못 가는 나라였는데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겠고요.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는 유라시아 대륙에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종착점 한 점이 어디 가냐면 H자가 되는데 하나가 부산이 되겠고요. 또 서해안 쪽은 어디가 되냐면 광주와 목포가 됩니다. 그럼 이 지역에 오는 사람이 북한 사람만 서울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요. 유럽 사람이 옵니다. 중국 사람이 뭐 타고 오냐면 기차 타고 옵니다.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10년 이내 가능해집니다. 이게.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관광자원을 활성화하는 것이 남한만이 여기 지역만의 그런 관점이 아니고 세계적인 관점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글로컬라이제이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할 얘기는 많은데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병 교수님 하고 싶은 말씀 많으셨습니다. 잘 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스터 플랜 굉장히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전라남북도 광주광역시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공무원 생활 해봤지만 다 시장은 시장대로 이쪽 지사는 지사대로
전북지사는 저하고 고시 동기입니다만 또 전북지사는 지사대로 다 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합하면 참 좋은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관광공사 지사장 여기 오셨었지만 중앙차원의 관광공사 지사의 역할이 사실 중요한 거죠. 지방을 아우러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나 그건 어떻든 마스터 플랜 역사하고 컨트롤 타워를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10년 안에 러시아에서 또 중국에서 기차 타고 온다고 그러니까 쪽집게 도산지 아닌지 나중에 10년 후에 한번 꼭 모셔다가 되면은 우리가 아낌없는 우리가 박수와 찬양을 우리가 드려주고 안 되면 단두대에다가 그냥 근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는 이제 북한에 자주 많이 왔다 갔다 했었죠. 정부에 있으면서. 그런데 정말 남북 통일이 되면 또 관광객들을 북으로 뺏기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요. 모든 것은 시너지 효과입니다. 아까 공항 얘기를 했지만 공항 여기다 두면 저쪽 지방은 쪽박살 거 아니냐. 천만에. 뭐든지 많이 와야 또 부스럭이라도 이렇게 되지는 거기 때문에 지역 이기주의보다는 하나라도 더 뭐가 들어오는 것이 옆 동네라도 사실 좋은 것인데 우리 윤배영국 교수님 예언처럼 10년 내에 러시아 그다음에 또 북경에서 그런 철도 타고 많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김경희 소장님 많이 기다리셨죠? 네, 마이크 받아주시죠. 네, 전라도 토박이 김경미입니다. 네, 전주라고입니다. 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좀 더 친숙한 느낌을 받는 것 같고요. 또 말이 짧을수록 칭찬받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 토론문을 좀 길게 쓴 건 있어요. 인물 다 갖고 계실 텐데 애초에는 지정토론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홍성덕 교수님의 발제문에 해당하는 지정토론의 의미로 좀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시면 충분히 다들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전라도라는 이 말이 사실 호남과 또 동일시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 호남이라고 하는 어떤 지리적 공간의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천년이 되었대요. 전라도라는 말이. 그 긴 시간 안에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아우르는 이 모든 기억들이 우리 전라도 문화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그 기억이라는 한자말을 제가 그걸 파자로 해서 해석하는 걸 좀 주로 즐깁니다. 그래서 기억을 파자로 보고 나니까 마음에 뜻을 새긴 기록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기억이라는 건 우리 그 세포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전라도 문화유전자 네, 이런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면에서 그 공간과 시간, 인간을 제가 항상 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홍성덕 교수님 그 발제의 내용에 그 테마를 키워드를 시간과 공간과 인간으로 나눠주셔서 정말 반가웠고 크게 그 통찰력에 공감을 하는 바였습니다. 게다가 그 안에 또 몇 가지를 또 우리 문화를 구분을 해주셨는데 풍요와 편견, 또 패배와 부활, 변혁과 희망이라는 키워드로 이렇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이렇게 대치시켜서 우리 전라도 문화를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그 통찰력 역시도 야 우리 전라도가 그렇지라고 얘기하면서 그 우리 전라도가 품고 있는 긍정적인 그 에너지들 문화를 꽃피웠고 풍요의 땅이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러나 그와 상반되게 그 지역 감정이라는 지역 차별이라는 이런 키워드들이 요즘에 좀 심각해진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많은 교수님들이 그 전에 뭐 군대에서도 있었던 차별, 뭐 관에서 있었던 차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공감하지는 않았었어요. 저 역시도 뭐 서울에서 또 지내다가 오고 뭐 이랬지만 이건 우리들이 다 그냥 잘 긍정적으로 우리 에너지를 규합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인터넷과 SNS가 활발하게 이렇게 되고
자기들만의 공간으로 이렇게 숨은 공간에서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전라도의 비하의 이 언어들이 이제는 그 한계점을 좀 넘어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심각하게 저는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얘기를 우리는 하고 있지만 일본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영견 주장을 하고 있고 대립의 입학 구도를 계속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정말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 땅인지를 설파할 수 있는가? 과연 이런 그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도 좀 의문을 갖게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과 비교해서 볼 때 전라도 비하라는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됐으며 우리는 이걸 어떻게 깨뜨려 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 우리들이 전라도 안에 있는 이 모든 인문학자, 관광학자, 사회학자, 실용학자 모든 분들이 우리 그 전라도 사람들 모두 우리가 긍정적인 에너지로 계속 우리는 어떤 긍정적인 면을 갖고 있는가를 계속 앞에 내세우고 정리하고 홍보할 때 되지 않은가. 그걸 부정적으로 계속 대립을 해서는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사실은 전라도 관광을 얘기하고 있어요. 국제 관광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참석해 주신 홍성도 교수님은 역사학자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문학자와 함께하는 이런 자리가 저는 정말 너무도 반갑습니다. 제가 그 관광에서 얘기하는 연구하는 분야가 사실 인문관광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많은 얘기들이 나왔고 사실은 언급되지 않은 우리의 그 전라도 인문 콘텐츠들이 다양한데 그 발굴되어진 것들이 과연 실용화되고 우리가 상품화하고 우리 모두가 이걸 다 공유하고 있는가라는 점을 생각할 때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협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너무 반갑고 또 특히나 인문과 관광에 접점에 계시는 문화관광 해설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니까 정말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박수 한번 쳐보세요. 오늘 이 시작점이 좋은 출발일 거고 우리가 해야 될 과제들은 정말 무궁무진하다라는 그냥 이 말씀으로 줄일까 합니다. 내용은 이 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우 소장님 목소리도 아주 이쁘게 잘 해주시고요. 인문관광에 대해서 특히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관광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빛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 문명, 문화이기 때문에 인문적인 것이 배경이 되지,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의 관광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문화, 관광, 해설사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고 그냥 보고만 가서 어디 건물 하나 있네? 이런 해설이 필요가 없죠. 해설은 역사와 그곳에도 여러 가지 냄새가 있었던 것들, 인문적인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토론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은 요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시고요. 객석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발언권을 좀 드리고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앞에 두 분이 이렇게 손을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앞줄에 두 번째 줄에 계시는 분이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누구신지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밝혀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제가 영암의 문화관광 해설사 이준성입니다. 전라도 천년 하는데 영암의 슬픔에 대해서는 아무도 거론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고려 시대의 5도부가 있었습니다. 그 남주 안남도부가 영암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란의 2차 침입 때 현종이 나주로 몽진을 온 이후로 조금 있다가 이게 전주로 가버렸어요. 그렇게 영암은 남주 안남도부를 뺏긴 지 올해로 1000년 되는 해입니다. 1000년 되는 해인데 뺏긴 이유가 재밌어요. 큰 현종이 나중에 왔는데 영암 토호들이 안 내다봤어요. 그래서 현종이 기분이 나빠하고 뺏어가버렸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문화해설사다운 그런 또 역사적인 점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고. 자, 두 번째 이렇게 손 들으셨죠? 네, 네 번째 줄. 광주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원근수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관광하면서 광주의 전남북의 축을 이루고 있는 광주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고 항상 광주를 거쳐 담양으로 어디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광주는 볼 것이 없다 그러는데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등산 유네스코 지질공원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10분 활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계 유네스코 지질공원이 있는 무등산을 투어를 하고 그 다음에 섬진강 자동차라든지 영광백수도로라든지 그것과 함께 신안에 1004개가 있는 섬과 연결해서 2박 3일 투어, 3박 4일 투어를 함께 짜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강진에서 가면 마량 이쪽으로 해서 약섬 어디 해가지고 저기 완도 쪽으로 이어지는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개발도 하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칠산바다머리에 가고 2박 3일, 3박 4일 투어를 얼마든지 짜서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각각 개개인이 하는 것처럼 따로따로만 놀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광주 전남 지도를 만들어서 해안선을 뱅 돌아서 우리가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면 제주도에서 비행기가 뜨지 못하고 배가 뜨지 못하죠. 그러면 약속이 다 어그러집니다. 그런 약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는 광주 전남을 한 개의 축으로 묶어서 엮어서 함께 할 수 있는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의 투어를 꼭꼭 짜서 발표도 하고 섬 투어, 강 투어, 산 투어 이렇게 해서 함께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교수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계 유네스코 지질공원이 광주 무등산이 있고 청송이 있고 제주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고 세계 사람을 앞으로 얼마든지 끌어들일 수 있는데 세계 속으로 놀자고 하면서도 광주 무등산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광주는 무등의 정신이요 5.18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등의 정신과 5.18을 합쳐서라도 작품을 얼마든지 세계 속에 밀어넣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잠깐. 윤병국 교수님이 패스하자고 얘기했죠. 잠깐만. 예, 아이고 각 지역에서 오시는 문화예술사님들이나 각 지역 이렇게 홍보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근데 해설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나와버리면. 원래 관광은 도시 관광이 한 70% 이상이 되거든요. 시내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광주가 잔만하면 광주도 굉장히 관광거리가 많은 거예요. 사실은 안 돼 있는 게 비정상이죠. 그래서 감사하고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리고 연계관광 아무도 말씀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럴 때는 교수인 제가 그냥 학생들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원군술 선생님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학생들한테 하는 말씀을 잠깐 소개하면 제가 그러거든요. 여기 안에 다 지금 들어있거든요. 잘 보시면 테마별로 또는 물론 연계관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옆동리에 전국에서 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이럴 줄 알고 너무 많이 할까 봐서 이럴 줄 알고 때로 시간에 맞춰서 좀 정리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딱 한 번만 이렇게 할게요. 그런데 먼저 손을 드셨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은? 자, 전라도의 그 첫자 전주에서 왔습니다. 저는 전라북도 문화관광 해설사 회장을 맡고 있는 여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전라도의 수구라고 하면 전주죠. 가명이 있었잖아요. 조선시대 내내. 지금 가명이 지금 복원 사업을 계속해서요. 내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도 관광의 첫 중심지는 가명에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전주 가명이 있었던 수구가 있었던 이 전주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전라도 관광의 첫 시발점은
바로 전라 감영에서 더 복원되는 전라 감영에서 시작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감히 드려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전라도에 앞에 나와 있는 게 전자잖아요. 제안을 하는데 2박 3일을 세미나. 자, 마지막으로 이 앞에 계신 우리 어르신 한 분하고 얘기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자, 없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시 문화건강예술사회에서 회장직을 맡고 있는 김인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라도 천년 2018년 호남관광 콘퍼런스 3회를 넣으신다네요. 3회. 그런데 세 분의 우리 해설사들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분들과는 좀 결이 다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교수님들은 우리 학생들, 우리 해설사들 교육을 시킬 때 보수교육을 할 적에 오늘도 그 자리가 나왔습니다만은 여러분네들은 관광의 꽃이요 얼굴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오늘도 하셨죠, 어떤 교수님? 그래서 이제 한번 보수교육을 받을 때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방금 하셨던 관광의 얼굴이요 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교육용입니까? 영업용입니까? 내가 이렇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다른 말씀이 드린 게 아니고 우리 전라남도 해설사, 전라북도 해설사하고 광주시 해설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 이분 전라남도나 전라북도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지만은 우리 광주시는 광역은 대구시가 됐든 대전시가 됐든 모든 광역시는 관광협회에다가 광주시가 위탁을 줘가지고 관리 운영을 하거든요. 여기에 그런 분들 안 계시게 말씀드린다면 그 사람들은 말은 관광협회이지만은 관광업협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하는 사람들 통제 컨트롤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괴감을 느끼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씀도 없으셨어요. 또 우리가 지금 현재 광주시 해설사들은 부끄럽습니다만 작년도 저작년도까지는 4만원 일단 8시간 근무해야 그 전에는 35,000원 그래가지고 금년에 5만원으로 올렸거든요. 오늘의 우리 교수님들이 발표하신 내용들은 사실은 문화정책, 문화관광정책을 위반하고 하는 그런 분들한테 어울리는 교육이지 우리 해설사들한테는 가부당하지가 않아요. 왜? 보끼리 지방자치끼리 연합을 한다고요? 아까 우리 박양욱 교수님도 어려울 것이다라고 해주셨는데 100년 하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하고 우리 해설사들하고 상생한 관계 아닙니까? 제발 우리 해설사들이 관광의 얼굴이에 꽃이요 무엇이다라고 하는 교육용 영업용으로 하시지 말고 그 사람들의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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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오늘 여기서 발표하는 것은 문화관광 해설사 제도에 대한 거나 그런 거에 대한 것이 아니고 관광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기 누구야 이용섭 시장이나 또는 저 이병헌 부시장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좀 들으셔야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정말로. 내가 끝나고 이병헌 부시장한테 얘기를 할 테니까 어떻게 이렇게 광주시에서 운영을 하길래 그래 광주시의 문화관광 해설사 우리 회장님께서 저렇게 비분 관계를 오시도록 했냐. 그러면 행정을 제대로 못한 것이죠. 그래.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그 영암 우리 이준성님 전동필 군수한테 영암 전동평 군수한테 자네 동네에 무지하게 똑똑하신 분이 계시대. 그 다음에 저 원군술 선생님이라고 일단 광주에서 좀 잘 좀 오시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제 끝내야 되는데 또 마지막 한 분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문자가 와 있네요. 우리 조대영 선생님 계십니까? 예, 목포에서. 글씨를 써주신 분이라고 그러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조대현입니다. 네. 전라도라고 해서 전부 나루가 큰 도시 전통 맞습니다. 근대사에 있어서 전라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시발지는 목포예요. 지금 목포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여지껏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수님들 발표하신 분 까는 소리를 했어요. 지금요. 그렇죠? 저는 까는 소리가 아니고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내용 강의가 너무 훌륭했어요. 특히 저 왼쪽에서 저희가 바라보는 왼쪽에서 두 번째 경상도 말씀하신 분 짱이었습니다. 여러분. 예. 그 이유는 사실 제가 저 프랑스 글씨를 쓴 사람인데 아까 그 글씨를 평가하는 것이 야 어쩌면 제 생각하고 이렇게 일치를 이루는가. 네. 이거요. 박수 치셔야 됩니다. 네. 제가 놀랬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 100% 맞습니다. 어쩌면 내 속에 들어왔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글을 썼는데 그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격해서 여기 오신 교수님들 다 훌륭한 분이다. 특히 두 번째 분 많이 승부가가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혼자 있었는데 그냥 참 경주에서 태어나가지고 그것이 뭔 죄라고 여기 와서 참 외로웠었는데 사실은 제가 마무리로 위로를 해드리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 조대영 선생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갑자기 제가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요. 예, 또 잘 모신 것 같아요. 예, 조대영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도 덩달아서 여기 앞에 계신 분들도 덩달아서 좀 올라가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자,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많지만 그거는 이제 문화관광 해설사 또 그 담당하시는 파트에서 제도적인 것들 아마 말씀하셨으면 좋겠고요. 광주권은 제가 우리 부시장이든 시장이든지 꼭 제가 얘기를 해서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로만이 정말 아까 꽂힌 부분이 그런 것이 아니고요. 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혹시 우리 발제자분 중에서 있습니다. 우리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곡해할 것 같은데 제 그 발표문에 97페이지에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유홍준 교수의 전환 문화재청장이신 우리 세계문화유산 우리 문화유산 답사기 거기 첫 페이지가 나의 남도 답사 1번지라는 거거든요. 거기가 바로 알다시피 담양. 저는 근데 제가 광주에서는 못 나가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제가 저의 태도. 제일 먼저 모시고 가는 게 5.18을 모시고 갑니다. 전라도 한을 느끼라고. 왜 전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깽깽이가 될 수밖에 없었고 왜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말이 필요 없잖아요. 거기 가면 비석 하나만 읽어보면요. 거기 가고 또 그것만 보이면 안 되잖아요. 전라도 사람이 왜 이런 사람이냐. 바로 담양에 소세원 가면요. 전라도의 풍요를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전 중록을 하고 죄송하지만 떡갈비를 잘 안 먹으러 갑니다. 소세원을 가야죠. 중록은 인공이잖아요. 소세원이 진짜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 고향이 어디냐면 제가 태어난 곳이 나주 영산포입니다. 영산포 홍어 먹이러 갑니다. 홍어 산창가에. 그런 다음에 영암, 해남, 시간이 좀 된다면 땅끝. 그 다음에 최고의 백미가 하나 있죠. 보길도. 윤서도 선생 만나러 갑니다. 근데 말이 이제 중간중간 하다가 그게 빠진 거죠. 그게 제가 소홀하게 하니까 제 전공이 뭐냐면요. 제가 질입니다. 관광질입니다. 전국에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면 지오파크. 그게 제 전공입니다. 그런데요. 산 좋죠. 저도 맨날 갑니다. 산은 산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고요. 문화관광 좋아하고 하는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에 산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 광주에 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제 어머니가요 스페아여고 나왔습니다. 거기가 양림동 살았습니다. 거기 광주의 근대 문화의 발생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알죠. 근데 죄송하지만 외지에 온 사람도 이걸 아냐고요. 이걸 알려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이거 참 변명하느라고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그 의도였어요. 뭐 광주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한편으로 보면은 그 광주
광역시에서 많이 노력을 또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문화관광의 대변자요, 대사인 여러분 참 감사하고요. 하시고 싶은 말씀 많이 있을지라도 시간상 다 이걸 받지 못해 죄송하고요. 또 문화관광 해설사 요 프로젝트를 하시는 또 파트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좀 더 좋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희는 오늘 2018 이른바 전라도 청년 관광 활성화 관련해서 얘기들 들었고요. 또 토론을 들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발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다 유인물이 되어서 또 그것이 이제 정책 당국에다 전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정책화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전라도 관광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럼 전라도 관광에 도움이 되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 관광을 위해서도 저는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이 논의되어졌던 것들이 일부라도 시행이 되어서 정말 관광이 활성화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발표해 주신 우리 발제자분 또 토론자분 감사하고요. 또 이 시간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하고 또 전라남도하고 또 영광군에서 준비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종합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